자, 신제국의 탄생 청나라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러니까 청의 2인자 도르곤과 우리 조선의 2인자 소현세자가 중국의 심장, 북경에 지금 입성한 그날 이야기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 병자호란 이전에 명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병자호란 이후에 명나라가 망하는 장면을 지금 보여준 겁니다. 네. 네, 북경 그리고 자금성에 이 청의 2인자, 조선의 2인자가 함께 들어갔다는 건 우선 청의 입장에서는 요동 지역의 한낱 오랑캐가 이제 중원의 주인이 된 거죠. 중국 최후의 왕조로 황골탈퇴하는 그야말로 인생 역전의 드라마 같은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순간을 옆에서 지켜봐야 했던 소현세자의 조선 측에서는 평생을 부모의 나라로 받들었던 명이 멸망하고 그 자리를 오랑캐라고 비하했던 청이 올라서는 걸 보면서 참 묘한 기분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명청 교체기의 그 태풍의 핵을 소현세자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또 얼마 전에 개봉한 올빼미라는 영화에서 이 시기를 다뤘잖아요. 맞다. 근데 저는 진짜 깜짝 놀란 게 인조로 등장한 인물이 유해진 배우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흔히 왕 맡을 만한 인물 하면 이제 떠오르는 배우들이 있는데 딱 유해진 배우님을 보는 순간 아, 내가 알던 인조랑 뭔가 다르겠구나. 인조의 다른 면이 조명되겠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들었거든요. 전 맨 처음에 봤을 때 이거 미스캐스팅 아니야? 왜냐면 이게 이번 인조는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거 뭐지? 아니, 잠깐만. 근데 실제로 유해진 배우님이 처음으로 왕 역할을 맡으신 거래요. 그러니까 그게 처음으로? 네, 최초의 왕 역할이었대요. 근데 사실 소현세자 하면 이게 약간 좀 사람들이 좀 관심이 많잖아요. 아버지에 의해서 독사를 당한 것 같은 불운의 저 세자 이야기. 근데 역사저널 그날에서 선생님 기억하실 거예요. 역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그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가장 부활했으면 하는 인물 누구? 했더니 1위가 바로 소현세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소현세자 하면 다들 뭔가 안타까움, 아쉬움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야기가 딱 그 영화의 심리적 배경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먼저 소현세자가 무슨 자격으로 자금성에 들어갔는지 체크를 해보아야 하겠는데요. 병자호란 때 인조는 삼전도에서 청태종 홍타이지에게 3개 구고들을 하고 항복을 하죠. 그때 이제 청이 조선의 항복 이행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인조의 큰아들 소현세자와 둘째 아들 복림대군을 이 청의 수도인 심양으로 인질로 이제 데려가는 거였습니다. 맞아요. 근데 대를 끊겠다는 거예요. 아들이 좀 귀하기도 하고 대를 잇는 것에 대한 이 조선의 마인드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세자, 그 밑에 동생까지 데려간다는 건 어떻게 보면 조선 입장에선 데려가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네 목줄 내가 쥐고 있다. 이런 느낌을 딱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인조가 이제 끌려가고 있는 소현세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지나치게 화내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가볍게 보이지도 말라. 이거 마치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섹시하면서 청순하게. 자체가 그냥 그거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진짜 소현세자 입장에서는 어쩌라고요? 그러니까요. 나보고 뭘 어쩌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입장과 조선의 왕이라고 하는 그 두 개의 입장이 같이 공존한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가서 너무 화가 내고 그러면 위험할 수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걱정되는 마음. 하지만 또 조선의 국왕의 입장에서 거기 가서 이제 가볍게 보이면 우리나라의 국격이 또 무너지게 되는 거니까 또 그건 하지 말라는 입장. 이런 것들이 복잡한 그런 인조의 심정이 담겨져 있는 어떤 그런 멘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이제 우리 아들이 어디 뭐 새로운 어디 뭐 학교를 간다거나 이제 조직을 가면 너무 나대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주눅들지 말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내 표정이 어쩌라는 거야? 나대지 말고 주눅들지 말라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학교를 다니지 말까? 아니 근데 소현세자는 끌려가는 입장이라서 가지 말까? 할 수도 없어요. 지금. 소현세자가 이때 나이가 한 20대 중반, 25, 뭐 여섯 이때쯤이잖아요. 이미 다 세상 알고 이제 상황을 아는 상황에서 끌려가기 때문에 더 참담했을 것 같아요. 심정 어땠을까요? 뭐 물론 여러 기록에 보면 소현세자의 스타일이 나오잖아요. 내가 이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알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갖고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엄청난 중압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렸을 것 같아요. 나도 여기 내가 볼모로는 가지만 그래도 이 조선의 대표인데 이런 중압감 거기다가 나를 어떻게
어떻게 할지 몰라. 그치, 일단 볼모는 볼모잖아요. 그래서 고문을 당할지 어떻게 괴롭힐지 솔직히 독살을 할 수도 있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소현세자 일행이 이제 청해 수도 심양으로 출발할 때 이 청측에서 이제 인솔 가이드가 붙거든요. 네. 그 인솔 가이드가 바로 오늘 살펴볼 또 다른 주인공 도르곤입니다. 도르곤. 자, 우리가 지금 시작할 때 도르곤과 소현세자가 자금성에 같이 입성했다 그러는데 지금 소현세자만 다 신났어. 막 옹호하고. 도르곤 누군지 아세요? 아, 저 솔직히 말해서 아세요? 대본 볼 때 도르곤 있길래 처음에 드래곤 오타나 싶었어요. 제가 정말 웬만해서 아는 척 좀 하고 싶은데 도르곤이 낯선 이름 도대체 누구죠? 교과서도 안 나와요. 교과서에 안 나와요. 제가 정상인 거죠, 네, 선생님? 소현세자 나와도 도르곤 안 나와요. 네. 네, 자 성명 아이신기어로 도르곤, 만주어로 도르곤은 네. 오소리라는 뜻입니다. 이 싸움 잘하는 오소리. 족제비과 동물이죠. 네. 네, 청태조 누르하치의 14번째 아들이고요. 이복형인 청태종 홍타이지 아래에서 십수년 동안 눈부신 군공을 세웁니다. 도르곤은 1612년 11월생으로 2월생인 소현세자보다 9개월 느린 동갑내기입니다. 전쟁 지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때 당시에 청은 한마디로 아시아의 최강자인 건데 여기서 전쟁 지휘를 했다는 건 그만큼 전투 능력이 입증이 됐다는 것이고 그리고 섭정을 했다라고 하는 건 말이 2인자지 1인자나 다름없다라는 뜻도 사실 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는 몰랐지만 청에 있어서는 굉장히 능력자였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17살 때부터 몽골과 명정벌에 나서서 정말 많은 공을 세우거든요. 이제 가장 도르곤을 빛나게 한 것은 바로 이 차르 몽골 정벌 때 대원 전국 옥세라는, 그러니까 원나라 때부터 전해 들어온 옥세를 손에 넣게 됩니다. 그걸 이제 이복형인 홍타이지에게 바치게 되거든요. 우와. 이 옥세를 바탕으로 해서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원나라를 잇는다는 명분으로 바로 이제 대청을 세우게 되는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도르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개국공신 같은 그렇죠. 사람이네요. 아니, 그러니까 징기스칸의 그 맥을 잇는 그 대원 제국의 옥세를 홍타이지에 준 사람. 이야, 이건 뭐 엄청난 거네. 홍타이지급으로 약간 그 제국의 그 주춧돌을 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아주 중요한 인물이. 근데 저는 저 특기사항이 지금 계속 그 눈에 띄는 게 화려한 여성 편력에도 자식은 딸 하나다. 뭐 이런 굉장히 삶이 굉장히 뭔가 재밌는 사람인 것 같네요. 아니, 화려한 여성 폭력인데 어떻게 자식이 딸 딱 하나죠? 그러니까 조금 재밌잖아요. 좀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네. 근데 여기서 또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반전. 네. 이 홍타이지가 한에 오르고 나서 이 어린 도르곤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도르곤을 낳은 생모를 아버지 누르하치의 무덤에 순장시켜버려요. 살아있는 엄마를. 네. 워낙 도르곤이 이 누르하치의 총애를 받았고 이 도르곤이 커서 이제 자신에게 위협이 될 것을 견제해서 친엄마를 순장시켜버린 거죠. 어떡하면 좋아. 너무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 끔찍하네요. 도르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어머니의 원수일 원수지.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도르곤이 살아날 방법은 이제 그 분노를 이제 억누르고 일단은 이 이복형인 홍타이지의 충성스러운 신하로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르곤의 운명도 기구하네요. 그러네. 근데 병자호란에 참여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우리 얘기했지만 병자호란에서 굉장히 결정적 무기가 뭐였죠? 홍위포. 자, 그러면 병자호란에서 결정적 승패를 좌우한 사건은 뭘 것 같아요? 남한서성 포위? 남한산 포위 또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강화도 점령. 강화도 점령. 왜냐하면 강화도에 이제 그 인조의 그 왕실 가족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여기를 점령을 딱 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인조를 엄청나게 압박하면서 결국 인조가 백기둥 나올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강화도를 점령한 인물이 도르곤이에요. 이 전설적인 동물 중에 허니배쩌라고 있습니다. 어? 허니배쩌. 벌꿀 오소리예요. 오소리예요. 오소리인데 그러니까 울버린 배. 독사를 보잖아요. 독사한테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럼 독사가 오소리 콱 물어요. 네. 그러면 오소리도 같이 콱 물어요. 그러면 뱀이 죽어요. 근데 오소리도 독에 중독이 돼서 이게 팡팡팡팡 하고서는 쓰러져요. 그러다가 눈을 번쩍 뜨고 다시 뜨고 일어나서 뱀을 먹어요. 아, 진짜? 그리고 뚜벅뚜벅 또 걸어가요. 오소리는 누구든 만나면 일단 물고 가요. 네. 그러니까 끈질기고 그리고 아까 어머니가 순장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독사에 물린 거랑 똑같죠. 하지만 그대로 꺾이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자기가 섭정까지 하는. 되게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이제 우리 소현세자 입장에서는 조선을 굴복시키고 또 아버지에게 숨을 안겨준 그 당사자 손에 지금 끌려간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치욕스러워 이게. 네, 이 소현세자가 도르곤과 함께 서울을 떠나서 심양으로
가서 이 다시 서울로 돌아올 그날까지 네. 8년 동안, 무려 8년 동안 심양에서 이제 볼모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의 생활을 거의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한 사료가 있습니다. 바로 심양일기라는 사료인데요. 하루하루 날씨는 물론이고 세자의 건강 상태, 이 청나라 사람들과 나눈 대화들, 그리고 이 심양 안팎의 이런 세세한 정보까지도 모두 빠짐없이 꼼꼼하게 적어놓은 아주 귀중한 사료입니다. 역시 기록의 민족. 맞죠, 우리 이 기록의 와중에도 민족이야. SNS 그러니까. 매일 올리듯 일상을 날씨까지 해서 대단하신 분들이야, 올리셨어요. 진짜 정말. 대단하죠.